심호흡 경마TV 청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1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호흡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저희 서브 채널입니다. 심호흡 경마 방송 채널도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올해 솔직히 오늘 저의 목표는 이제 구독자분들 3,000분이었는데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2,500분 하향 조정해서 목표를 세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한 분 한 분 저한테 상당히 소중한 분들이고 구독해 주신 분들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 이제 이번 주 포함해서 딱 2주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그 경마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심으로 방송에 진심으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제가 오늘 토요경마 강공약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근 대비 가장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림수 있는 경주가 너무 확실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강공약 경주 선정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강공약 경주 3경주 6경주는 오늘 A급 진행합니다. A급 진행하고요. 그리고 8경주, 9경주, 오늘 하이라이트는 11경주. 2등급 경주. 이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1경주. 6경주 상당히 배당의 메리트가 좋은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임해 봅니다. 3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진행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편성이고요. 이뒤의 마필의 능력이 좀 많이 돋보입니다. 1번 관악산 원더풀, 그리고 6번 신한에이스. 신한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사 때부터 충분히 그에 따른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전 경주도 종반의 여력이 남았던 걸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실전에 검증된 그런 능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 자, 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좋네요. 직전 경주 이 마필이 2위권에 그치긴 했는데 당시에 출전했던 마필들 중에 종반의 걸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직전에 출전했었던 이 수양민, 그냥 가라, 이런 마필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 마필들이죠. 그런데 이 편성이 이게 생각 외로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센 편성이었고요. 그런데 관악산 원더풀이 추임력 발휘의 강점을 보였다는 점, 특히 제가 문세영 기수는 물론 이제 최근의 성적은 조금은 뭐 기대치가 큰 만큼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경주도 있었긴 했지만은 제가 문세영 기수의 그런 성적도 성적이지만 정말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리 선점, 기가 막히고요. 와, 저 마필이 어떻게 저 자리를 선점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자리 선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스타트 능력.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초반에 약간의 늦발을 하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에 딱 기성했을 때 스타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여러모로 관악산 원더풀의 최고의 약점이 이제 스타트인데 그에 따른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수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1번 관악산 원더풀 관심 마필 인정이 됩니다.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유력한 마필은 신말이긴 합니다만 10번입니다. 키아 오라는 마필. 기본적인 걸음의 완성도는 좋네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실전 경험이 없어서 평가가 약간의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의 능력이 신한에이스 6번, 관악산 원더풀 1번 이 마필들과 비교해봐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키아로라는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은 저는 주목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번, 6번, 10번의 입상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게 평가되는데 중요한 건 이 마필들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쪽에 변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해보면 딱 한 마리가 걸립니다. 바로 미스 페이머스입니다. 이 마필이 제가 볼 때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 객관적인 보여준 순발력은 가장 빠르네요. 이 마필의 순발력이. 그리고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종반의 걸음도 나쁘지 않았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병 마필을 그나마 안고 한다면은 9번
미스 페이머스 이 마필까지가 그나마 가능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경기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2뒤의 마필 1번 관악산 원더풀, 6번 신한에이스. 저는 유력하게 보고요. 동반입상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키아 오라, 그리고 9번 미스 페이머스. 축을 만약에 놓고 간다면 저는 1번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6번,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0번, 9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뭐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먼저 두 마리입니다. 바로 2번 수양민, 그리고 5번 하이크라운. 수양민은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죠. 이 관악산 원더풀이라는 마필과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었는데, 정말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데뷔하기 이전의 능력 평가는 당연하게 GM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놓고 본다면은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6등급의 웬만한 편성에 가면은 경쟁이 있겠다라는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데뷔전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부진했었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던 마필. 이 시점을 놓고 본다면은 수양민은 이제 실전 적응을 마쳤고요. 게다가 직전에 1300의 거리 적응력, 게이트 A점, 문세영 기수의 기승. 저는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마필이 출전 주기는 조금은 많이 좀 당겨졌죠.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4주가 아니라 3주 만에 출전이긴 한데 훈련 강도는 정말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짧고 굵게 준비를 한 마필 2번 수양민이고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기본의 잠재력 능력 가장 높게 평가되는 마필 2번입니다. 수양민. 이 마필을 먼저 가장 주목하고요. 그리고 이제 5번 하이크라운. 데뷔전의 성적은 좀 의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앞선에 나섰을 때 평가가 돼줘야 되는데, 이 마필은 이때 약간의 늦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말의 걸음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기본이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아쉬웠다. 능력 평가 의미 없었고, 직전에 선입권에 딱 붙으면서 입상을 했는데 딱 이 마필의 능력은 이 경주입니다. 이 기록이고요. 그래서 하이크라운에 따른 기대치 저는 유력하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수양민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의 마필은 5번 하이크라운. 이 마필을 저는 함께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마필. 우리 이제 2회 마필들 중에서는 외곽이 3두의 마필입니다. 10번 레전드 와우, 11번 청룡의 칼, 그리고 12번 한강 판타스틱. 자, 이 3두의 마필이고요. 성장세만 놓고 보면 12번 마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강 판타스틱. 자, 왜 그러냐면 한강 판타스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스타트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요. 뭐 빠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출발이 빠른 마필은 아니고 종반에 뒷심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요. 그랬던 마필이었는데, 자, 데뷔전 때는 정말 다 좋아졌네요. 다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고요. 스타트. 두 번째는 종반의 탄력, 뒷심도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선순위는 5번을 좀 더 세게 보는 이유가, 뭐 능력도 능력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최범용 기수가 한강 판타스틱 또는 하이크라운 두 마리 다 기승을 하면서 입상의 성적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따른 선택은 5번 마필입니다. 최범용 기수. 뭐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외곽으로 밀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번, 5번을 좀 더 세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2번 마필. 11번도 나름대로 가능권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뒷심은 좀 아쉬웠고요. 복병어 말이 10번입니다. 레전드 와라는 마필. 이 마필은 정말 특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좋습니다. 반면에 초반의 스타트가 너무너무 약점을 보였고요. 그러니까는 S1F 타임이 16초 1, 반면에 3롱 타임은 35초대, G1F 타임은 12초 플랫. 그만큼 그 정도로 종반의 추임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여건을 딱 놓고 보면 거리가 1200이 아니라 1300m임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저는 10번은 뺄 수는 없습니다. 충마 인정 주력마권에서는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마필 10번이고요. 만약에 삼복을 하시는 분들은 10번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이 마필 저는 필히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이렇게 해보는 마필 두 마리고요. 2번 수양 및 하이크라운, 이 중에서도 축은 2번입니다. 강축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이크라운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2, 스타트 뒷심 다 보강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레전드 와우, 출발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1300의 거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번 마필. 그래서 2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12번, 10번 저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제 2경주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강하게 진행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고 저는 정말 좀 오늘 편하게 강공략을 선택을 한 게 노림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필을 저는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직전에 어떤 사유 때문에 진로가 막혔거나 아니면은 걸음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 이 부분은 복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마필들이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가 강한데 내가 걸음이 변화가 왔다 해가지고 노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경주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정말 딱 노림수를 가져가기에는 제대로 된 그런 편성으로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강공략의 노림수는 마필 여러분께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 마필은 11번입니다. 논스톱 열차라는 마필. 이전과 딱 비교해보면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은 이전과 직전 경기로 나눠진다 보는데, 물론 이제 지난 3월 달이었죠. 이때 입상을 했을 때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입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부진했습니다. 5월달, 7월달, 9월달 2번, 10월달 경주까지 이렇게 뭐 특색 있는 걸음은 아니었는데 직전 경주의 걸음을 딱 지켜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종반의 이력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논스톱 열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 직전과 같이 저기 후미권에 있다가 올라오는 추입력이 아니라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곽의 선위권 정도면 정말 베스트고 외곽의 중위권에만 붙어줘도 직전에 붙었던 종반의 뒷심이라면 저는 경쟁이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논스톱 열차의 현재 힘찬 정도, 이 걸음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경쟁이 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마필 인기순위 밀려있고요. 첫 번째 강공략을 3경주로 선택을 했고 중심에는 11번 논스톱 열차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노림수 있는 마필 11번, 이 마필을 주목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저는 인기마 접전으로 인정을 하고요. 3뒤의 마필이 좀 많이 유력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눈에 걸리는 마필, 보병 마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2번 스파르탄, 그리고 4번 내길의 여정, 여기에 외곽에는 9번 커맨드 블루입니다. 한번 볼까요? 스파르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죠. 2세의 순말이고요. 5번의 경주를 치렀고 입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 내용과 기록을 놓고 보면 이 편성의 여건에서는 가장 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입니다. 스파르탄. 그 정도로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고요. 그래서 스파르탄의 최근의 15초대의 기록, 뭐 이번에 2번 게이트에 있죠. 기승기수의 호흡이라든가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뭐 이번 마필의 불안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좋기 때문에 전개상의 변수도 없어 보이고요. 2번 마필. 4번 내길의 여정입니다. 정말 빠르게 이 마필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행사 때 모습만 딱 지켜보면 이거는 정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그러니까는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경험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데뷔 전때 잘 뛰어줬고요. 직전 경주 입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존재감을 보였던 마필이 6번 내길의 여정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의 기록이 뭐 이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내길의 여정 저는 주목하고요. 이의 마필 중에 바로 이 9번 커맨드 블루인데 자, 이 마필이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커맨드 블루 약간 작고 강단마의 전형을 보여주는 마필이고요. 근데 저는 이 마필도 직전에 내용이 좀 좋았던 게 이전과 비교해보면 직전 경제 종발의 흐름이 가장 여력이 좋았고요. 직전 경주에. 그리고 커맨드 블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죠. 뭐 마바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에 좀 더 편하게 붙으면은 능력 발휘가 수월하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마필. 다만 이제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고점에 따른 변수는 좀 아쉽지만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빠른 마필들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2번과 4번이 그나마 좀 빠르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 여건이라면은 외곽의 선입 전개 가능한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런 전개가 그려진다면 9번 마필 종반에 오일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9번 커맨드 블루 저는 주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9번이 유력한 상대마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복병은 어떤 마필이냐면 굳이 꼽는다면 바로 6번입니다. 서울 빙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주요 마필들의 능력은 이미 다 평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4번, 9번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고요. 유일하게 딱 걸리는 마필이 바로 6번 마필. 서울 빙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서울 빙고는 데뷔전 때도 인기순위 10위였고요. 12마리 중에 10위. 직전에도 12마리 중에 인기순위 10위였습니다. 그만큼 이 마필은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평가가 좀 다릅니다. 자, 이 마필 분명히 GM센터 모습을 지켜보면은 뭔가 이게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의 능력 대비 100%는 아니었다? 은폐? 그러니까 은폐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의미죠. 뭔가 좀 숨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쓰겠고요. 근데 어찌됐든 서울빙고는 주행심사 때 이 걸음을 딱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그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다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리는 전개 그런 말머리 데뷔전 직전 경주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나마 보병 마필은 말이 6번 서울 빙고 이때 당시의 가능성을 저는 봤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은 이미 다 검증 끝났습니다. 이미 능력 평가 끝났고요. 6번 마필이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걸음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먼저 우선순위 인정을 하고요. 중심에는 2번 스파르탄 그리고 4번 9번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보병은 6번 서울 빙고 저는 충분히 더 보여줄 거는 있다 봅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경주 6번을 무리하게 놓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그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안고 가는 정도라면은 환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차고 남기 때문에 안고 갈 이유는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그것 때문입니다. 걸리는 마필이 6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4경주는 2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4번, 9번을 유력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6번 서울 빙고 자, 이 마필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 5경주는 일단은 먼저 맥을 한번 풀어보면 편성이 강합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 거의 한 5도의 마필 또는 6도의 마필 정도 웬만한 5등급의 편성에 나가면은 거의 축 노릇을 할 정도의 그런 능력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경주는 능력평가가 우선순위 돼야 되고 우선순위로 먼저 분석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자신감이 없으면 이번 경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능력에서 앞선 마필은 3개의 마필 저는 인정이 됩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큐피드 미르, 영웅자룡, 모덴 조크. 그렇게 크게 능력 차는 없고요. 뭐 어차피 성장세 2세 마필이고 3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한 5등급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능력만 놓고 본다면 기록도 그렇고요. 크게 밀리는 마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모덴 조크입니다. 모덴 조크. 기본적인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고요. 이 마필 대상 경주 출전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여줬던 1년의 그런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걸음의 여력 자체가 정말 좋네요. 선행, 선입, 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300의 거리라면은 불리할 1도 없습니다. 부담 중량 제가 볼 때는 적절합니다. 3번 마필. 그 정도로 이 마필에 대한 능력을 저는 먼저 믿고요. 그리고 영웅자룡과 큐피드 미르인데 영웅자룡이랑 마필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괜히 인기순위 1위가 아니었습니다.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직전 경주로 기점을 해가지고 호전된 걸음. 직전에는 신인 기수였죠.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의 다시 한번의 안장교체. 문세영 기수는 이 마필 기승해가지고 3번 기승에 1승 준우승 1회. 호흡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큐피드 미르도 최근에 꾸준하게 걸음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편성이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3번, 2번, 1번은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들이고 우선순위는 3번, 그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는 1번. 저는 이 순서대로 봅니다. 능력평가를 3대의 마필 먼저 주목하고요. 자, 이의 마필들 중에서는 5번 글로벌 암성, 그리고 8번 용비태양, 여기 10번 쌍옥루 이런 마필들인데 저는 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마필들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니지만 어차피 3번, 2번, 1번은 세게 보기 때문에 그나마 딱 한 마리만 더 추천드린다면은 10번입니다. 쌍옥루라는 마필. 이미 능력 드러난 5세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훈련 때 모습을 지켜보면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성적에서 입상은 없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우승과 2위는 없었지만 양호한주로의 1분 28초대의 기록, 물론 이제 포화주로긴 했습니다만 1분 28초대 중반의 추임력, 최근에 2번의 경주가 분명히 제가 표시를 할 정도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쌍옥루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2번의 경주 편성 이렇게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차피 3번, 2번, 1번 외에도 5번, 8번 다 되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딱 한 마리만 복병 쪽에 또는 안고 가는 마필 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면은 저는 10번의 메리트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10번 쌍옥루. 이번 경주 10번 쌍옥루와 함께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우선순위는 3번 모덴 조크, 여기에 2번, 1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5번, 8번, 10번 다 되는 마필들인데 딱 한 마리만 선택한다면은 저는 10번의 비중을 높게 두겠습니다. 쌍옥루 10번 마필. 그만큼 최근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3번 축에 2번, 1번 10번 마필까지 추천드릴 수 있는 제 오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거는 저는 무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을 좀 가질 때가 언제냐면 제가 복귀를 했을 때 그에 따라 나오는 마필, 그게 취재 내용하고 또 어느 정도 일치가 됐을 때, 이럴 때는 저는 무조건 그냥 가야 된다고 봅니다. 딱 이 6경주가 그런 경주로 저는 보여지고요. A급 강공략이고, 먼저 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기 순위는 여러분들 전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기 순위 너무 밀려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편성 자체가 저는 충분히 볼만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취재를 했을 때 뭐 마필의 상태를 취재를 내용을 듣겠죠. 아, 이 마필이 좋아졌다라든가 또는 이런 상태 파악을 취재를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좋아졌다라 해가지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사항이고요. 근데 제가 딱 복기를 해보면 이 마필이 이거는 변화인데? 변화가 왔는데? 라고 했는데 취재 내용 자체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라면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면은 저는 더욱더 심시도 될 수 있겠죠. 자, 요점은 이번 경기에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이뒤의 마필의 기승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뒤의 마필. 내 체중적으로 봤을 때 제가 노리는 마필 쪽에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마필이 제가 최근에 복귀를 했을 때 저희 시그니처 마크죠. 딱 표시를 해놨던 마필. 차기에는 봐야 되는 마필이고 최근에 변화를 보였던 마필. 이 표시가 딱 돼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편성도 해보면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안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수의 능력이 아주 이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기수의 의지 또한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6경주는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놓고 가겠습니다. 그냥 뭐 놓고 갑니다. 복승시 뭐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고 그에 따른 확신도 좀 있기 때문에 6경주 첫 번째 A급을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은 6경주 자신있게 진행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이두의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좀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이긴 한데 딱 걸리는 보병 마필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근데 이면에는 이두의 마필 동반 입상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두의 마필. 자, 그 마필은 바로 6번 문화콜리데이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는 10번 시크릿 삭스 두 마리입니다. 10번 마필의 잠재력 정말 좋습니다. 자, 이 마필 직전에 대상 경주 때 부진하긴 했는데 이 마필의 잠재력은 이미 지난 10월달이었죠. 데뷔전. 이 당시 우승을 했을 때 이때 상당히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걸음의 여력, 스타트 능력, 뒷심까지. 유승환 교수와의 호흡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이때와 비교해보면 이제 부중이 늘었다는 소리인데 워낙 체형 자체가 좋습니다. 크게 3kg 늘어난 부중 가지고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만큼 편성이 또 약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10번은 저는 인정하고요. 자, 이 마필은 6번 문화콜리데이인데 이 마필이 좋아진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에 문화콜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마체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이 마필의 약점이 뭐였냐면 정말 뒷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빠르긴 합니다만 이 마필 버틸 수 있을까? 그랬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마필이 두 가지가 좋아진 게 종반의 걸음도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근성도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근성도. 그러니까는 지난 11월 3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거 뒷심의 경쟁력으로 버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근성으로 버텼던 걸음이었습니다. 이 마필의 걸음 자체가. 그러면은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또한 게이트 점의 선행 찬스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6번 마필. 헤리카심 기수의 호흡 자체가 정말 좋네요. 저는 6번 마필 인정하고요. 헤리카심, 문화콜리데이. 자, 그리고 이의 마필들 중에서는 2번 마필. 그나마 볼 수 있는 마필이 무한하루고 맞습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는 8번 별나라비만 맞는데 과연 이 마필들이 10번, 6번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 보고요. 그나마 딱 걸리는 마필은 바로 이 7번입니다. 원더풀 웨스턴 마필. 자, 이 마필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뛰었을 때 성적을 이렇게 딱 보면 잘 뛰었을 때 이 성적을 놓고 보면 또는 이 걸음을 놓고 보면 또는 이 기록을 놓고 보면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더풀 웨스.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성적들이 다 5등급에서 뛰었던 성적이었기 때문에 과대평가는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51조 마마에서 이 마필이 점핑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는 5등급 소속의 마필이 4등급 경기를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마필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점핑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입상 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감량을 받았다라면 또는 거리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면 그만큼 저는 이 원더풀 레이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필이 최근에 기복 있는 걸음이 좀 아쉽긴 한데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뭐 7번이 10번이나 6번 마필 월등히 이긴다? 또는 2번, 8번과의 경제성 이 마필이 무조건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인기 순위에 밀려있는 마필 중에 걸리는 마필이 바로 7번 원더풀 레이스. 이 마필이 되지 않을까. 참고사항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2뒤의 마필 10번 그리고 6번 동반 입상 이렇게 보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번, 8번, 그 다음에 7번 맞고요. 10번 축이 6번이고 그 다음에 2번, 8번, 7번. 저는 이 순서대로 보는데 그래도 좀 더 나올 거는 있는 마필은 바로 7번 마필. 원더풀 레이스.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를 놓고 보더라도 7번의 기대치는 저는 높게 봅니다. 7번 마필 좀 더 고민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10번, 6번의 유력한 그런 후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2번, 8번, 7번인데 이 중에서는 7번을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 세 번째 강공약 경주입니다. 제가 이 8경주는 좀 선택을 저렇게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이 8경주는 정말 혼전입니다. 자, 이 경주는 어떤 편성이냐면 최근에 성적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마필은 부중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현재 4등급의 검증된 능력 마필을 본다면은 부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마필들을 보면 가능성은 있는데 선행을 나서야지만이 더 뛸 수 있는 마필들 딱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과연 어떤 마필을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부담 중량, 전개, 거리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마필을 보셔야 되겠네요. 혼전 속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번 경기는 주요 마필들이 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다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약점을.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 바로 10번입니다. 유돌콩.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능력 많은 10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58을 집어줬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부중이었습니다. 부담 중량. 그러면 역시 이번 경주도 58을 짊어졌는데 왜 어떻게 이 마필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유돌콩 외에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은 부중이 못지않게 대폭 늘었고요. 못지않게. 그리고 이의 마필은 저 마필은 선행을 받아야지 버틸 수 있는데 딱 이런 표현. 선행을 받아가지고 100%입니다. 라고 하는 마필이 아니라 선행을 나설지도 모르겠지만 나선다라면은 버틸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여건이면은 저는 10번 유돌콩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부중이 높아보진 않네요. 이 마필의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마필이 10번이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압축은 일단은 됩니다. 정말 넓게 본다면 5대의 마필 압축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도 앞선에 극복해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마필들이 그나마 앞서 있는 마필들이다. 능력에서. 그러면은 10번이 인기 순위에 밀려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축으로 간다? 압축이 된다? 강공략 들어가야 되겠죠. 그에 따른 확신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8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강공략 경주고 그에 따른 중심은 10번입니다. 유돌콩. 그래도 부족은 높지만은 이 마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것도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여러분께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냐 중요하긴 한데, 자, 이거는 인기순위 1위 마필과 인기순위 5위 마필 거의 아마도 비슷하게 팔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을 놓고 가더라도 그 마필에 믿음이 좀 있다라면, 확신이 좀 있다라면 이거는 공략의 메리트는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기순위 1위 마필을 놓고 한다. 또는 2위 마필을 놓고 한다. 이거 환수가 얼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인기순위 1위부터 5위 거의 비슷하게 팔릴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현재 본다면. 그래서 충마의 믿음이 좀 강하고 저는 이번 경주 덤으로 보병 마필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구경주는 네 번째 강공략 경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우선순위의 누림수는 7번입니다. 스트렝스고요. 스트렝스. 자, 스트렝스는 기본적으로 빠르죠. 그러니까는 스타트 발이에, 그러니까 순발력 발이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근데 반면에 이 마필이 버틸 수 있을까의 걸음의 여지는 8월달까지가 좀 고민스러웠는데 9월달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10월 5일 경주 이때도 여력이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 저는 거의 방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스트렝스의 이 걸음에 이 마필이 이렇게 중후미권 전개를 펼쳤는데 저는 이때 중후미권 전개를 펼쳤을 때 이게 걸음이 좀 한계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종말의 걸음이 더 나옵니다. 추임마 못지않게 걸음이 더 나왔던 모습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복귀를 딱 하면서 차기의 선행의 여건 또는 선행 의지를 보인다면은 정말 확률이 높겠다 라고 판단했었고요. 자, 물론 내측의 주요 마필들이 만만찮게 좀 빠르긴 한데 저는 제가 전개를 그려봤을 때 스트렝스가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선행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니면은 정말 선행의 의지를 강하게 안 내비쳐도 충분히 선의권 전개는 가능한 그런 전개가 그려지고요. 그러면 최근에 향상된 뒷심까지 그려봤을 때는 7번의 믿음은 저는 가장 강합니다. 7번 마필 주목하고요. 여기에 보병은 바로 1번입니다. 레전드 K. 자, 이 마필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레전드 K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는 재검을 받고 나오면서 지난 10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때 당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냐면 체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 이전에 이 마필 체중은 470단, 그러니까 471kg였고요. 그리고 복귀전을 치렀을 때 체중이 455kg. 정확하게 16kg 빠졌죠. 16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의 최우선순위는 일단은 체중 회복이 될 것이라 보여졌는데 직전에 두 가지를 보여줬네요. 첫 번째는 걸음이 정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 이 마필이 선입 전개 또는 앞선의 강탈까지 하면서 전개를 펼쳤는데 생각외로 종말의 걸음 자체가 정말 끈끈하고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가 레전드 K가 지난 3월 달이었죠. 1600을 뛰었을 때 선행 1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승을 했고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던 모습이었고 그때 걸음을 딱 보여줬던 경주가 직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10kg 불었죠. 455에서 465 거의 471kg 거의 475kg에 거의 근접한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전드 K는 게이트 쪽이 또 주어졌고 현장에서 만약에 체중이 10kg 불면 정말 베스트고요. 저는 5에서 10kg만 불어난다면 이 마필은 꼭 안고 가셔야 된다. 저는 노림수까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번 마필 레전드 K. 그래서 구경주의 강공략의 노림수는 우선순위는 7번이고요. 스트렝스. 그리고 복병은 바로 1번. 이 마필이 복병인데 어쨌든 혼전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림수의 그런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경주고요. 최종적으로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7번 스트렝스 못지않게 1번 레전드 K도 복병 마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으로 구경자 한번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런 혼돈도가 정말 좀 높기 때문에 노림수의 그런 확신이 좀 있다라면은 공략의 메리트는 저는 충분하다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저는 확신이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공략 제9경주 진행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왜 선발 3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2강의 전력이 앞서 있다 보여지고 이제 한 마리에 도전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EDM 앞필 능력이 좀 앞서 있다고 보여지네요. EDM 앞필.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0번 마이티 네오와 11번 탑티어입니다. 마이티 네오는 직전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모았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이 10월 달에 무려 13만 차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1400m 레이스를. 그래서 직전에 대상 경주 때 누가 보더라도 이 마필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위. 그러면 이유가 뭐였나? 라고 봤을 때 전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너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마이티로라는 마필은 4단 외곽 전개 네 번째. 그러니까는 거리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상대 마필도 만만치 않았었죠. 중요한 거는 거리도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에 거리 손실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중반에 아쉽게 3위권에 놓쳤던 마필이 마이티 네오라는 마필. 근데 뭐 이 마필의 능력은 지난 10월 12일 경주 뭐 이미 뭐 다 보여줬습니다. 대상 경주 때도 전개를 감안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유일하게 이번에 거리가 1400이라는 점이 변수인데 이 또한 이 마필은 이미 1400의 우승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것도 13마신 차이. 저는 10번 마이티 네오. 자, 이 마필 인정하고요. 탑티어도 데뷔전 때 2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 정말 세네요. 저는 정말 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셌고 데뷔전 때도 다소의 외곽 전개 11번 게이트 초반에 힘소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좋았고요. 제가 이 마필 정말 좀 물건이구나. 이미 데뷔하기 전부터 어떻게 저는 판단했냐면 스피드 좋고 뒷심의 완성도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좋은 편이라 데뷔 전 거리 상관없이 관심 가져야 된다. 제가 작성한 거. 그만큼 이 마필 저는 세게 봤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8마신차의 우승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과연 1400 첫 도전 되겠어? 이 부분인데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번 탑티어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봤을 때 10번, 11번이 인기 마필인데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2년 마필. 그리고 2회 마필은 바로 1번 용비소울. 자, 용비소울은 이 마필은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 10월 12일 경주를 딱 보면서 이때 인기순위 12 마필이었거든요. 이 마필. 이때 딱 보면서 경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끈끈하게 정말 버텼습니다. 시그니처 마크. 딱 표시를 해놓고 이런 마필들은 다음에 그냥 놓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거로 못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나이스 태양, 베스트 마야, 바이킹 하트 이 마필들이 우승 콩코드 정말 센 편성이었고요. 달빛 조각사까지. 저도 소위 이제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되겠어 라고 했는데 돼버리네요. 됐습니다. 이때 경주의 의미는 뭐냐면 선행이 편한 게 아니라 따라가서 이 마필 이렇게 준우승을 했다는 점은 이거는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겁니다. 이 편성 정말 센 편성이었고요. 나이스 태양, 베스트 마야, 달빛 조각사 우승 콩코드 편성도 셌고 빨랐고요. 군리센 강했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이티노라든가 탑티노 마필이 세긴 한데 그 다음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용비소울. 저는 이렇게 딱 3두의 마필 봅니다. 3두의 마필. 글쎄요, 2의 마필 중에 그나마 볼 수 있는 마필 마이티짱이죠. 마이티짱. 자, 능력이 좋은 마필인데 제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부중이 좀 높은 감이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담 중량. 또 그나마 볼 수 있는 마필은 이제 8번 마필 마이티짱.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쪽에 본다면은 먼저 볼 수 있는 마필 10번, 11번 유력하게 보고요. 상대마 1번. 저는 이렇게 봅니다. 3대 마필 10번 축에 11번 그리고 1번 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어느 정도 예측은 하긴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는 배당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기 순위를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A급 메인 경주고요. 먼저 여러분들 이 경주에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건 뭐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의 현재 능력 마필 3대 마필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통점이 있나요? 이게 3대 마필이 이거는 제가 그냥 공통점을 찾은 게 아니라 이 편성의 2등급의 보여준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센 맛 3두 이 마필을 딱 봤는데 공교롭게도 공백기가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안장이 신인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음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능력은 세지만 공백기가 있고 공교롭게도 신인 기수의 계승들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마필들은 불안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 마필들은 제가 다 빼는 건 아닙니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한두 있고요. 그러면 이의 마필들은 이제 3세 마필 간의 정말 경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명확합니다. 이 3세 마필 간의 상승세 마필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 마필 간의 능력평가에 명확하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경주가 저는 메인으로서는 정말 적합한 경주로 판단했고 근데 인기수를 딱 놓고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배당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인기 마필이고 환수가 너무 적으면 어떨까. 아무래도 메인이다 보니까 환수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저에 따른 기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11경주는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 A급 메인 경주 진행합니다. 토요 경마 A급 메인은 제 11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제가 오늘 강공약을 선택하면서는 최근 대비 정말 고민은 많잖아요. 이 경주를 할까, 이 경주를 할까 그런 고민이 정말 없었던 게 딱 정말 드러났고 오늘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정말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분석이 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고요. 자, 이제는 현장에서 한번 성과를 내는 그런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또 이제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했고요. 1호 경마까지 깔끔하게 좋은 내용으로 함께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고 정말 현장에서 한번 좋은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말 이제 2024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